어머니 왜 마지막까지 저한테만 그러셨어요?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저는 우연히 복권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생전 단 한 번도 구매하신 적 없던 복권. 구독, 좋아요와 함께 무엇으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복권 뒷면에 저를 보고 있는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펼쳐보세요. 이 한 문장. 그게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복권을 펼치는 순간 조그만 금속 열쇠가 떨어졌고 접힌 쪽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쪽지에는 딱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한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종이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숫자, 내 생일이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숫자, 이건 내 생일이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두 숫자를 금고에 입력했을 때 금고는 바로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장 한 장, 그리고 오래된 녹음 테이프, 테이프를 틀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야, 내가 너에게만 전 재산을 남긴 이유가 있다. 남편은 숨을 멈춘 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 말, 너희 둘은 형제가 아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겨울비가 막 그친 다음 날이었다. 흙냄새와 젖은 찬 공기가 천천히 마당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집안은 사람이 떠난 적막함으로 가득했다. 남편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나는 그저 유품 정리를 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하나의 작은 종이 조각이 손끝에 걸렸다. 색이 바랜 복권 한 장. 당첨되지 않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주 오래된 복권. 나는 처음엔 별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뒷면을 뒤집는 순간 손끝이 멈춰버렸다. 뒷면에는 또박또박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윤희야, 이 숫자 금고 비밀번호다. 나는 심장이 잠깐 멈춘 것 같았다. 남편도 없는 자리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그 종이를 조심히 들여다봤다. 금고. 우리 집엔 금고가 없다. 시어머니가 쓰던 금고도 없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 글을 남긴 걸까? 나는 가만히 말했다. 어머니가 나에게. 그 말이 작게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복권 한 장, 뒷면에 적힌 숫자, 금고. 이 세 단어가 갑자기 나를 중심으로 묘하게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평생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준 적 없던 사람. 차갑고 무뚝뚝하고 언제나 나를 조금 부족한 며느리로 대했던 사람. 그래서 그분에게서 비밀 같은 건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아야만 하는 날 같았다. 시어머니의 옷장을 열었다. 서랍을 확인했다. 장식장을 열었다. 그런데 어디에도 금고는 없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작게 중얼거렸다. 그럼 어디에? 출입금을 거의 쓰지 않는 다락방이 머릿속에 스쳤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쪽으로 향했다. 문을 열었다.
비어있는 줄 알았던 그 방. 그곳 한가운데 작은 철제 상자가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정말 금고였네. 복권 뒷면의 숫자가 갑자기 더 크게 보였다. 나는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숫자들을 한 자리씩 천천히 눌렀다. 삑, 삑, 삑. 마지막 숫자를 눌렀을 때 금고가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철컥.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로 열렸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금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접힌 편지 한 장, 그리고 아주 오래된 작은 카세트 테이프. 나는 편지를 먼저 집어들었다. 봉투 앞면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윤희야, 미안하다. 나는 편지를 열기도 전에 가슴이 울컥하며 뻐근해졌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미안하다라고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과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던 사람. 그런 사람이 사과를 썼다. 그것도 나에게. 나는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랬다. 윤희야, 나는 너에게 평생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나는 편지를 읽는 내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전율이 일었다. 두 번째 금고를 찾아라. 그 안에 내가 평생 오해했던 모든 답이 있다. 나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작게 중얼거렸다. 두 번째 금고. 뒤이어. 아까 금고에서 나온 테이프를 바라보았다. 라벨에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다. 1번. 진실. 나는 작게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의 버튼을 눌렀다. 지직. 오래된 잡음 뒤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희야, 이제야 말하게 되는구나. 나는 평생 너에게 죄를 지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시어머니 목소리는 처음 듣는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너는 아주 소중한 아이였다. 그리고 너는 내 아이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네. 테이프 속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너와 너희 남편은 피로 이어져 있다. 그 아이는 내 남편만이 아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며 손을 떨었다. 그게 무슨... 테이프는 그 말만 남기고 끊겼다. 나는 바로 일어서지 못했다. 가슴이 덜컥하고 떨어지는 느낌. 남편과 피로 이어져 있다. 그럼 그 아이는 누구? 왜? 금고가 여러 개? 왜? 복권 뒷면 번호? 왜? 지금? 왜? 나에게? 나는 방 한가운데서 천천히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건 시작일 뿐이구나. 테이프가 멈춘 뒤 한동안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나는 테이프가 완전히 멈춰섰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소리는 이어지지 않았다. 마치 일부러 거기까지만 들려주겠다는 듯 끝이 잘려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이 떨렸다.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나와 남편이 피로 이어져 있다고 말로 꺼내보니 더 현실 같지 않았다.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믿기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지금 당장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말할 수 없었다. 남편에게도, 누구에게도. 왜냐면 이건 아직 조각난 진실의 일부일 뿐이었으니까. 시어머니가 말한 두 번째 금고에 진짜 답이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방안을 다시 둘러보았다. 첫 번째 금고, 편지, 테이프, 그리고 편지에서 적혀있던 마지막 문장. 두 번째 금고를 찾아라. 나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네. 하지만 편지 끝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다. 윤희야, 내가 가장 오래 머물던 곳을 떠올려라.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오래 머문 곳. 집은 아니다. 부엌도 아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집도 아니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장소가 하나 있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혼자 키울 때 10년 넘게 일했다는 작은 사진관. 그곳 아직 있을까? 나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거기일지도.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나는 금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말하기엔 너무 조각들이 부족했다. 그리고 남편을 움직이게 하면 더 큰 혼란을 만들 것 같았다. 남편은 장례식을 치른 뒤라 그런지 말수가 더 줄어 있었다. 윤희야, 오늘 하루 어땠어?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 남편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 얼굴을 보는데 초조함이 밀려왔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 생각이 가슴을 세게 눌러왔다. 남편은 나에게 상냥한 사람이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에게 내가 감당 못할 이야기를 꺼내기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삼정거장 골목 끝 아주 오래된 간판 하나가 보였다. 정인 사진관. 문은 닫혀 있었지만 유리 너머로 안의 모습은 그대로였다. 나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징. 문은 아직 열렸다. 사진관 주인은 시어머니가 일했던 그 당시 주인 아들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윤희 씨죠? 나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어떻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장모님께 윤희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늘 마음에 걸리는 며느리가 있다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랬나요? 그 남자는 조용히 사진관 안쪽을 가리켰다. 장모님이 늘 작업하던 서랍이 있어요. 혹시 찾으러 오신 거 맞죠? 나는 숨을 멈추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맞아요. 그는 사진관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다. 세월의 냄새가 느껴졌다. 차분한 오후 햇살이 유리 안으로 들어와 바닥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작업대 아래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낡은 천 조각처럼 보이는 종이 상자. 그 안에 손바닥만한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다. 나는 숨이 멎었다. 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 맡기셨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목이 뜨거워졌다. 그 남자는 금고를 내게 조심히 건넸다. 이걸 꼭 윤희 씨가 가져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금고를 손으로 감싼 채 작게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그 남자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참 이상하죠. 장모님은 늘 윤희 씨 칭찬을 했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저한테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었는데 그는 천천히 말했다. 직접 말하지 못했을 뿐이죠. 마음이 되게 어려운 분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랬군요. 금고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금속의 차가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긴장감. 나는 조금씩 금고의 다이얼을 확인했다. 4자리 숫자. 아주 작은 패턴. 나는 복권을 다시 꺼냈다. 뒷면의 번호. 그리고 그 옆에 보였던 희미한 작은 숫자들. 이걸로 되는 건가? 나는 금고 앞에 앉아 숫자를 하나씩 누르기 시작했다. 삑, 삑, 삑.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철컥. 금고가 다시 열렸다. 나는 떨리는 숨을 들이마셨다. 금고 안에는 무언가가 꽉 들어 있었다. 가죽으로 된 봉투. 그리고 사진 한 장. 사진에는 시어머니가 아주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 아이는 남편의 어릴 적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남편? 아니었다. 사진 속 아이는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다른 얼굴이었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테이프에서 했던 말이 천천히 다시 떠올랐다. 그 아이는 내 남편만이 아니다. 나는 사진을 꼭 쥔 채 금고 안에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앞면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윤희 친모 기록.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금고 안에서 꺼낸 윤희 친모 기록이라는 봉투. 나는 그 글씨만 보고도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이었다. 왜? 시어머니 금고 안에서 내 친모 기록이 나오는 걸까? 내 친모라면 시어머니와 무슨 관계였을까? 그 순간 몸이 저절로 떨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노랗게 바랜 서류 몇 장과 오래된 사진 2장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젊은 여성 한 명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나 닮았다. 눈매, 입술 라인, 웃을 때 올라가는 광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익숙한 이목구비였다. 나는 무릎이 풀려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사진 뒤쪽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윤희 100일.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 여자가 내 친엄마? 손끝이 떨렸다. 눈물도 났다. 하지만 지금 울 타이밍도 아니었다. 뒤이어 2번째 사진을 꺼냈다. 그 사진에는 내 친모로 추정되는 여자가 아기 2명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 한 명은 분명 나였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아기. 나는 그 얼굴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얼굴, 이 눈, 이 코, 남편의 어릴 적 사진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나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설마 그 순간 금고 안의 깊숙한 부분에 또 하나의 작은 봉투가 보였다. 나는 그걸 조심스레 꺼냈다. 봉투에는 이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윤희야, 이건 내가 마지막에 알아야 할 이야기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봉투 속 작은 종이를 펼치자 몇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너희 두 사람은 같은 핏줄을 반은 나누고 있다. 그만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쉬다가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다. 반, 반이라는 말은 이복을 의미했다. 이복. 나는 손으로 이마를 감싸주었다. 어머니가 말한 건 그 아이는 내 남편만이 아니다. 그 말은 정확히 같은 의미였다. 시어머니가 품고 있던 아이, 사진 속 두 아이, 나와 너무 닮은 그 아이. 그 아이는 내 친모가 낳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는 내 남편이었다. 나는 벽에 몸을 기댄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나랑 남편이 이복남매. 그 실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으로 스며들었다. 목이 바짝 말랐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듯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왜? 지금서야 이런 걸. 그 순간 금고 안에서 아직 꺼내지 않은 작은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작은 카세트 테이프 1개.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번 그날의 진실. 나는 손을 떨며 그 테이프를 집어들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문을 닫고 그에게 들키지 않게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테이프 플레이어를 책상에 올렸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남편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말할 수는 있을까? 말하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을 함께한 사람, 내가 사랑한 사람, 나에게 한 번도 큰 소리 친 적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친모의 아들이라니. 나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눈앞에 놓여 있었다. 나는 진실을 들어야 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었다. 나는 플레이어 버튼을 눌렀다. 지직.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이 흘러나왔다. 윤희야, 두 번째 이야기야. 나는 숨을 삼켰다. 너는 어릴 때의 기억이 없을 거야. 그 시절 너에게는 엄마가 2명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들었다. 한 명은 너를 낳아준 사람, 그리고 한 명은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 그 두 사람은 서로 친구였고 피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다. 내 가슴이 크게 내려앉았다. 그런데 너를 낳아준 사람은 너만 낳은 게 아니었다. 너가 태어나기 전 이미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었지.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 아이는 너와 같은 피를 가진 아이다. 너희 남편이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윤희야,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너희 둘이 평생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진실을 숨겼다.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던 그 순간부터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눈을 크게 떴다. 너희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는 피를 반 나눈 형제였다. 그 말이 머릿속을 울리며 반복됐다. 피를 반.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테이프 속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윤희야, 진실을 알고 너희 둘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희를 응원할 거야. 테이프는 그 말과 함께 멈췄다. 지직, 딸깍.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눈물이 천천히 내 뺨을 타고 흘렀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왜? 목소리가 떨렸다. 이 진실을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할 만큼 무거웠다. 그러다 문득 가장 두려운 생각이 스쳤다. 남편은 이 사실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이 사실을 알아버렸다. 나는 테이프가 멈춘 방 한가운데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남긴 진실, 내가 평생 믿어온 가족의 모습, 남편과 나의 관계,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뒤틀렸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방 안의 공기는 한없이 무거웠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오래 그 자리에 머물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문득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윤희야, 문 좀 열어볼래? 남편의 목소리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문을 가렸다. 지금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아니, 아직이다. 나는 가늘게 대답했다. 응. 잠깐만. 남편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천천히 해. 그 말이 왠지 더 아렸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평생 시어머니 밑에서 살아온 선한 남자일 뿐이다.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이 사실을 터뜨린다면 그의 인생까지 무너져 버릴 것이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조금만 이따 얘기하자.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작게 말했다. 그래. 기다릴게. 그 말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기다릴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다.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금고 안에 나머지 서류를 펼쳤다. 친모 기록 라고 적힌 서류. 나는 조용히 첫 장을 펼쳤다. 윤희 친모 한수정. 1983년 월1. 남아 출산 경력 1회. 여아 출산 경력 1회. 나는 숫자를 보며 속삭였다. 남아 1. 여아 1. 그 말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다음 줄을 읽었다. 남아는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5호 보육원에 위탁. 여아는 출산 직후 건강 문제로 일시 보호 조치 후 친정 친구였던 박영신윤이 시어머니에게 양육 요청. 내 입술이 떨렸다. 친정 친구. 시어머니가 내 친모와 친구였다는 말. 테이프에서 들은 말이 서류로 증명되고 있었다. 나는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다음 문장을 확인했다. 보육원에 맡겨진 남아는 3개월 후 박영신이 입양 의사 표명. 그러나 서류상 위탁 보호 처리로 남아 정식 입양되지 않음. 그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남편은 입양된 게 아니었다. 위탁 보호. 즉 법적으로는 시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었다. 친모가 남긴 아이. 친모가 미처 키우지 못한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시어머니가 대신 키운 것.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나와 남편은 어쩌면 다른 집안에서 성장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아예 몰랐을 수도 있다. 어쩌면 평생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했다. 나는 서류 마지막 장을 펼쳤다. 두 아이는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성장. 두 아이가 어른이 된 뒤 서로의 삶을 알게 되어 친모가 재회 희망. 그러나 친모는 재회 전 지병 악화로 세상 떠남. 나는 눈을 감았다. 엄마. 손끝이 흔들렸다. 친모는 나를 보러 오려 했고 남편도 보러 오려 했다. 둘이 만나게 하려 했다. 하지만 병이 그 기회를 앗아갔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두 아이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키려 했다. 나에게는 좋은 집안에서 다시는 떠돌지 않게, 남편에게는 원래 아들처럼. 그러다 우리가 결혼했다.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혼란에 빠졌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서류를 가슴에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슬픔, 억울함, 미안함, 혼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남편은 이 사실을 모른다. 그렇다. 남편도 역사의 희생자였다. 남편도 평생 몰랐다. 남편도 어릴 적 진실을 뺏겼다. 남편도 고아였다. 우리는 둘 다 누군가의 선택 때문에 태어난 진실을 몰랐던 사람들이다. 나는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다시 흘렀다. 남편도 나처럼 그때였다. 문 밖에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윤희야, 너 괜찮아? 나는 문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 있었다. 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희야, 정말 괜찮아? 아까부터 아무 말도 없어서. 나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 문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아직은 때가 아닐까? 하지만 남편을 피할 순 없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들어야 하는 이야기였다. 나는 조심히 문을 열었다. 남편의 얼굴이 보였다. 걱정이 가득한 표정. 나를 보면 늘 하던 부드러운 눈빛. 그 눈빛이 오늘따라 더 버겁게 느껴졌다. 윤희야,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나는 바로 말하지 못했다. 숨이 막혀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서. 남편은 내 표정을 보고 더 다가왔다. 왜 그래? 몸이 아파? 나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몸이 아픈 건 아닌데. 그럼 마음이? 나는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맞아. 남편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말해줘. 나 듣고 싶어. 뭐든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 그 말이 또 가슴을 찔렀다. 같이 라는 말이 오늘따라 너무 아프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직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시작은 해야 했다. 나 오늘 어머니 금고를 열었어. 남편의 눈이 살짝 커졌다. 금고. 어머니 금고. 응. 우리 집엔 금고 같은 거 없었는데 숨겨져 있었어. 어머니 방에. 남편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대체 어머니가 왜 그런 걸? 나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 안에서 편지가 나왔어. 남편은 나에게 가까이 오며 말했다. 편지. 응. 나한테 쓰신 편지. 남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잠깐 스쳤다. 뭐라고 쓰셨어?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편지 내용을 그대로 말하면 모든 반전이 동시에 터져버린다.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가 평생 우리에게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다고 했어.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진실? 그래. 아주 오래된 이야기. 남편은 조금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윤희야, 혹시 우리 결혼 반대하신 이유가 그 때문이었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평생 이유를 모르고 견뎌온 상처의 근원. 나는 그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때문이었어. 남편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차갑게 대하셨던 거야? 나는 남편의 손등을 잡았다. 아니야. 그건 어머니가 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 남편은 아주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왜? 그때였다. 내 손에 들고 있던 옛날 사진 한 장이 살짝 흔들렸다. 남편이 그 사진을 내려다봤다. 이건 누구야? 나는 한숨을 삼키며 말했다. 당신 어릴 때 모습이랑 비슷하지? 남편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다. 나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천천히 설명했다. 그 아이는 당신이야.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나? 응. 어릴 때 당신 모습이랑 똑같아. 남편은 사진을 쳐다보다가 내 얼굴을 다시 봤다.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 금고에 내 사진이 있어?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게 당신이 어머니 친아들이 아니어서 그래. 남편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뭐? 나는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입양도 아니고 위탁 보호였어. 남편이 눈을 깜빡였다. 위탁? 응. 친모가 당신을 잠시 맡겼다가 다시 데려가려 했던 기록이 있어. 남편은 마치 현실을 믿지 못하는 얼굴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잠깐만. 그러면 나 어머니 아들 아니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입술이 떨렸다. 그러면 나는 누구야? 나는 남편에게 한 걸음 다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당신 친어머니는 내 친어머니야. 남편은 숨을 멈췄다. 뭐? 방 안이 가장 깊은 침묵으로 잠겼다. 나는 조용히 다시 말했다. 우리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났어.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잠깐만. 윤희야. 그럼 우리 둘이. 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이복남매야. 남편이 숨을 내쉬지도 못한 채 천천히 벽에 기대 앉았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얼굴을 보니
내 가슴도 같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작게 말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거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도, 우리 친모도 우리를 지키고 싶어서 숨긴 거야. 서로에게 상처가 될까봐. 남편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지키려고, 숨긴다고.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머니 말씀대로야. 그리고 나는 세 번째 봉투를 꺼냈다. 그 봉투에는 단 한 글자만 적혀 있었다. 상속. 남편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이제 또 무슨 진실이 남아있는 거야? 나는 봉투를 그에게 내밀었다. 이건 우리가 같이 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문서 맨 위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최종 상속자 서윤이. 남편은 그 자리에서 굳었다. 상속자가 너라고. 나는 나조차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작게 말했다. 응. 남편은 문서를 쥔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왜?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이유도 금고에 있었어.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복권 뒷면을 그에게 내밀었다. 남편이 그걸 보고 눈을 찡그렸다. 복권? 이 숫자. 나는 작게 말했다. 이 숫자가 우리 둘이 모든 비밀을 푸는 최종 비밀번호야. 남편은 그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다가 숨이 멎은 듯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 숫자, 내 생일이랑 너 생일이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 복권은? 나는 마지막 진실을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을 평생 묶어둔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야. 남편은 복권 뒷면의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숫자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적힌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둘의 인생을 관통하는 진실이었다. 남편은 문득 손가락을 떨며 말했다. 윤희야, 이 숫자 정말 우리 둘의 생일 맞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적혀 있었어. 남편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걸 알고 계셨던 거지? 나는 금고에서 나온 서류를 가만히 접어 남편 옆에 놓았다. 남편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천천히 주저앉았다. 내가 어머니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겠지. 나는 남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어머니는 당신을 누구보다 아끼셨어. 그건 진짜야.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다. 근데 왜 나만 끝까지 모르게 했을까? 나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엔 배신감과 슬픔과 혼란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늘 상처를 참는 사람. 늘 남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가장 무너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을 지키려고 그랬대. 남편은 고개를 들었다. 누가? 어머니가. 그리고 우리 친모가. 남편의 눈이 크게 떨렸다.
우리 친모? 나는 나와 남편이 태어난 기록을 적은 서류를 그에게 천천히 보여줬다. 우리 친모는 둘을 다 사랑했어. 근데 상황이 둘을 같이 키울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었어. 남편의 눈동자는 서류 위에서 한참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보내고 나는 부드럽게 말해줬다. 널 버린 게 아니야. 언젠가 다시 찾으려고 했어. 남편은 눈을 감았다. 근데 그 전에 돌아가셨다? 응. 남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나는 그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다. 우리 둘은 모두 누군가의 아픔에서 태어난 진실을 몰랐던 거야. 남편이 조용히 입술을 떨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결혼 반대하셨던 거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남편은 눈물이 고인 채 말했다. 근데 왜 나한테는 단 한마디도 설명해주지 않았을까? 나는 그 이유를 금고 서류에서 확인했었다. 그걸 천천히 말해줬다.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남편은 입술을 세게 깨물며 말했다. 상처. 진실을 모르는 게 더 큰 상처였는데.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의 어머니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 어떤 선택이 당신에게 더 힘든지, 어떤 진실이 당신에게 더 아플지. 남편은 눈을 감았다. 조용히 눈물이 내려왔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나는 조용히 금고에서 나온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아들에게. 남편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그에게 봉투를 건넸다. 어머니가 당신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야. 남편 손이 조용히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너에게 평생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다.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편지는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너를 내 아들보다 더, 아니, 내 아이처럼 사랑했다. 너의 친모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그 친구는 둘을 낳았지만 둘을 다 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게 부탁했다. 너를 지켜달라고. 남편은 편지 위에 손을 얹었다.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떨렸다. 어머니. 나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그의 등을 감싸 안았다. 편지는 계속됐다. 내가 윤희를 만났을 때 나는 처음엔 반대했다. 왜냐면 너희 둘이 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모르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둘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둘이 깨질까봐, 말을 하지 않으면 둘이 행복할까봐. 그래서 나는 비겁하게 침묵했다. 남편의 어깨가 다시 크게 흔들렸다. 나는 그의 손등을 감싸줬다. 편지는 마지막에 가까워졌다. 아들아, 너는 절대로 상처받아서는 안 되는 아이였다. 그래서 내가 지켜온 재산과 문서들 모두 윤희에게 남긴다. 남편은 편지를 든 손이
떨렸다. 왜? 왜 윤희에게? 나는 그에게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보여주었다. 윤희에게 남기는 건 내 재산이 아니라 너희 친모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울었다. 나도 남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우리 둘의 슬픔은 서로 닮아 있었다. 둘 다 어른들의 선택 속에서 진실을 잃어버렸던 아이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남편이 눈물을 닦고 조용히 말했다. 윤희야. 나는 그 얼굴을 바라봤다. 남편은 눈빛에 힘을 담아 말했다.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숨을 들이쉬고 그에게 말했다. 그건 이 다음 금고에 있어. 남편은 눈을 크게 떴다. 또 금고가 있어?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금고를 열려면 남편은 숨을 삼켰다. 뭘 해야 해? 나는 복권 뒷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숫자들 밑에 숨겨진 마지막 한 숫자를 찾아야 해. 남편은 복권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숨겨진 숫자. 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어머니가 우리 둘만 찾을 수 있게 숨겨놓은 마지막 비밀번호. 남편은 작게 속삭였다. 그럼 이제 마지막 금고로 가야겠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복권 뒷면을 다시 펼쳐보는 순간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숫자들이 적힌 줄 아래 아주 희미한 회색빛이 가늘게 번져 있었다. 처음엔 그냥 낡아서 생긴 얼룩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회색 부분은 특정 각도에서만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나는 복권을 조심스레 기울였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여기 숫자가 하나 더 있었네. 남편이 다가와 말했다. 어디? 나는 복권을 남편에게 건네며 그 부분을 가리켰다. 남편도 복권을 기울이며 말했다. 희미하게 보이긴 해. 나는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를 켰다. 밝은 빛이 복권을 비추자 희미한 숫자 한 개가 서서히 떠올랐다. 7. 남편이 속삭였다. 7.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숨겨진 마지막 숫자. 그리고 복권 뒷면 맨 아래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찾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숫자. 남편은 복권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어머니가 정말 우리 둘만 찾을 수 있게 숨겨놓은 거였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응. 우리가 이 진실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야. 남편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금고로 가야지.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제 마지막이야. 우리는 금고 봉투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다시 펼쳐보았다. 그 문장은 아주 짧았다. 너희 둘이 처음 만난 곳. 남편은 바로 알아차렸다. 그 공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벤치. 남편이 작게 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처음 얘기 나눴던 곳. 나는 그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도 겨울이었다. 바람이 차갑고 내 손은 시려웠고 남편은 그때도 한 손으로 내 손을 감싸줬다. 나는 그때의 감정이 지금 떠올라 괜히 속이 뜨거워졌다.
남편이 말했다. 가자. 밤 공기는 조용했다. 공원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우리 둘이 처음 앉았던 벤치. 그 벤치 아래 낡은 나무틀 사이에 작은 금속 상자가 살짝 보였다. 남편이 손을 뻗었다. 정말 있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어머니가 여기다 숨겨놓고 우리가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야. 남편은 상자를 조심히 꺼냈다. 금고는 처음 본 두 금고보다 더 작은 크기였다. 다이얼은 3자리 숫자. 남편이 복권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알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권 뒷면이 3줄. 우리가 태어난 날,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그리고 숨겨진 마지막 숫자. 3 숫자를 하나씩 눌렀다. 삑, 삑, 삑. 철컥. 금고가 열렸다. 나는 숨을 삼켰다. 남편도 숨을 들이마셨다. 금고 안에는 아주 작은 메모지 한 장과 USB 하나가 있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두 아이에게 너희를 낳은 사람으로서 나는 손을 떨며 USB를 꺼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 USB를 집으로 가져왔다. 방안을 어둡게 하고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파일 하나. 이름은 TOMICHILDREN. 나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화면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내 친모였다. 아주 젊었을 때의 모습. 아픈 기색이 조금 있는 얼굴. 하지만 우리 둘과 닮은 따뜻한 눈빛. 영상 속에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윤희야. 그리고 내 아들아. 남편의 숨이 멎었다. 나는 눈물이 고였다. 아마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 영상을 보겠지. 그녀는 작게 웃었다. 너희 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 하지만 그때의 나는 너희 둘을 다 안고 살 힘이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히 떨렸다. 그래서 친한 친구였던 영신이에게 너희 둘을 맡겼어. 윤희는 내가 직접 부탁했고, 너는 사정상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은 눈을 감았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나는 언젠가 너희 둘을 다시 만나.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너희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너희는 내가 지키고 싶었던 아이들이었다. 나는 그 말에 숨이 멎을 뻔했다. 남편도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봤다. 친모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둘이 서로를 찾게 된다면 나는 반대하지 않을 거야.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왜냐면 너희 둘이 나의 아이들이기 전에 너희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일 테니까. 나는 손이 떨렸다. 남편도 숨을 삼켰다. 영상 속 친모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너희 둘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축복할 거야. 그리고 영상은 천천히 꺼졌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우린
사랑받았던 거야.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래, 그랬네.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 어른들이 우리 때문에 평생을 고민했던 거야.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던 거야. 남편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윤희야,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선택은 우리 둘이 함께 하자. 남편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래, 함께 하자. USB 영상이 꺼진 화면을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바라보았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나는 그의 손을 조심히 잡았다. 괜찮아? 남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지려고 해. 조금만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다. 남편은 조금 떨리는 목으로 말했다. 윤희야, 우리 진짜 엄청난 비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구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런데 우리만 몰랐던 거였어.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네. 어머니도 친모도 서로 약속하고 서로 지켜주려고 애쓰고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네. 나는 조용히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우릴 아꼈던 거야. 그게 형태가 조금 어색했을 뿐. 남편은 작게 고개를 숙였다. 나 지금도 잘 모르겠어.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우리 관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많이 복잡하지. 남편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응. 나는 남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래도 난 이렇게 생각해. 남편이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나는 한 단어씩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남편이 숨을 삼켰다. 친모도 어머니도 이미 자기 선택을 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지 직접 정해야 해. 남편은 내 눈을 오래 바라봤다. 눈빛 속엔 슬픔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고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잃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속마음을 말했다. 난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 남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정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둘이 선택한 사랑도, 어머니들이 지키려 했던 마음도, 친모가 남긴 마지막 말도, 나는 그 모든 게 우리를 버리려 한 게 아니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희야. 나는 그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다. 우린 당신이나 나나 평생 진짜 가족이 뭔지 항상 불안해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런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붙잡은 게 난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 남편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고마워. 나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는 그 선택에 이유를 설명해 줄 사람도 반대할 사람도 없어.
우리가 그저 우리 삶을 살아가면 돼. 남편은 눈을 감고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 나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잠시 후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는 눈을 뜨고 말했다.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평생 남을 먼저 챙기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말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됐어. 남편이 눈물 속에서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는 내 손을 잡은 채 물었다. 근데 윤희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 모든 게 정말 끝난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 아니야. 마지막이 남았어. 남편은 숨을 삼켰다. 나는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맞아. 남편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말해줘. 나 듣고 싶어. 뭐든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 그 말이 또 가슴을 찔렀다. 같이 라는 말이 오늘따라 너무 아프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직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시작은 해야 했다. 나 오늘 어머니 금고를 열었어. 남편의 눈이 살짝 커졌다. 금고. 어머니 금고. 응. 우리 집엔 금고 같은 거 없었는데 숨겨져 있었어. 어머니 방에. 남편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대체 어머니가 왜 그런 걸? 나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 안에서 편지가 나왔어. 남편은 나에게 가까이 오며 말했다. 편지. 응. 나한테 쓰신 편지. 남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잠깐 스쳤다. 뭐라고 쓰셨어?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편지 내용을 그대로 말하면 모든 반전이 동시에 터져버린다.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가 평생 우리에게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다고 했어.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진실? 그래. 아주 오래된 이야기. 남편은 조금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윤희야, 혹시 우리 결혼 반대하신 이유가 그 때문이었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평생 이유를 모르고 견뎌온 상처의 근원. 나는 그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때문이었어. 남편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차갑게 대하셨던 거야? 나는 남편의 손등을 잡았다. 아니야. 그건 어머니가 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 남편은 아주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왜? 그때였다. 내 손에 들고 있던 옛날 사진 한 장이 살짝 흔들렸다. 남편이 그 사진을 내려다봤다. 이건 누구야? 나는 한숨을 삼키며 말했다. 당신 어릴 때 모습이랑 비슷하지? 남편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다. 나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천천히 설명했다. 그 아이는 당신이야.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나? 응.
어릴 때 당신 모습이랑 똑같아. 남편은 사진을 쳐다보다가 내 얼굴을 다시 봤다.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 금고에 내 사진이 있어?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게 당신이 어머니 친아들이 아니어서 그래. 남편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뭐? 나는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입양도 아니고 위탁보호였어. 남편이 눈을 깜빡였다. 위탁? 응. 친모가 당신을 잠시 맡겼다가 다시 데려가려 했던 기록이 있어. 남편은 마치 현실을 믿지 못하는 얼굴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잠깐만. 그러면 나 어머니 아들 아니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입술이 떨렸다. 그러면 나는 누구야? 나는 남편에게 한 걸음 다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당신 친어머니는 내 친어머니야. 남편은 숨을 멈췄다. 뭐? 방 안이 가장 깊은 침묵으로 잠겼다. 나는 조용히 다시 말했다. 우리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났어.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잠깐만. 윤희야. 그럼 우리 둘이. 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이복남매야. 남편이 숨을 내쉬지도 못한 채 천천히 벽에 기대 앉았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얼굴을 보니 내 가슴도 같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작게 말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거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도, 우리 친모도 우리를 지키고 싶어서 숨긴 거야. 서로에게 상처가 될까봐. 남편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지키려고, 숨긴다고.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머니 말씀대로야. 그리고 나는 세 번째 봉투를 꺼냈다. 그 봉투에는 단 한 글자만 적혀 있었다. 상속. 남편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이제 또 무슨 진실이 남아있는 거야? 나는 봉투를 그에게 내밀었다. 이건 우리가 같이 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문서 맨 위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최종 상속자 서윤이. 남편은 그 자리에서 굳었다. 상속자가 너라고? 나는 나조차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작게 말했다. 응. 남편은 문서를 쥔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왜?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이유도 금고에 있었어.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복권 뒷면을 그에게 내밀었다. 남편이 그걸 보고 눈을 찡그렸다. 복권? 이 숫자. 나는 작게 말했다. 이 숫자가 우리 둘이 모든 비밀을 푸는 최종 비밀번호야. 남편은 그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다가 숨이 멎은 듯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 숫자, 내 생일이랑 너 생일이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 복권은? 나는
마지막 진실을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을 평생 묶어둔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야. 남편은 복권 뒷면의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숫자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적힌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둘의 인생을 관통하는 진실이었다. 남편은 문득 손가락을 떨며 말했다. 윤희야, 이 숫자 정말 우리 둘의 생일 맞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적혀 있었어. 남편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걸 알고 계셨던 거지? 나는 금고에서 나온 서류를 가만히 접어 남편 옆에 놓았다. 남편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천천히 주저앉았다. 내가 어머니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겠지. 나는 남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어머니는 당신을 누구보다 아끼셨어. 그건 진짜야.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다. 근데 왜 나만 끝까지 모르게 했을까? 나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엔 배신감과 슬픔과 혼란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늘 상처를 참는 사람. 늘 남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가장 무너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을 지키려고 그랬대. 남편은 고개를 들었다. 누가? 어머니가. 그리고 우리 친모가. 남편의 눈이 크게 떨렸다. 우리 친모? 나는 나와 남편이 태어난 기록을 적은 서류를 그에게 천천히 보여줬다. 우리 친모는 둘을 다 사랑했어. 근데 상황이 둘을 같이 키울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었어. 남편의 눈동자는 서류 위에서 한참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보내고 나는 부드럽게 말해줬다. 널 버린 게 아니야. 언젠가 다시 찾으려고 했어. 남편은 눈을 감았다. 근데 그 전에 돌아가셨다? 응. 남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나는 그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다. 우리 둘은 모두 누군가의 아픔에서 태어난 진실을 몰랐던 거야. 남편이 조용히 입술을 떨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결혼 반대하셨던 거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남편은 눈물이 고인 채 말했다. 근데 왜 나한테는 단 한마디도 설명해주지 않았을까? 나는 그 이유를 금고 서류에서 확인했었다. 그걸 천천히 말해줬다.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남편은 입술을 세게 깨물며 말했다. 상처. 진실을 모르는 게 더 큰 상처였는데.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의 어머니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 어떤 선택이 당신에게 더 힘든지, 어떤 진실이 당신에게 더 아플지. 남편은 눈을 감았다. 조용히 눈물이 내려왔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나는 조용히 금고에서 나온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아들에게. 남편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그에게 봉투를 건넸다. 어머니가 당신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야. 남편 손이 조용히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너에게 평생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다.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편지는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너를 내 아들보다 더, 아니, 내 아이처럼 사랑했다. 너의 친모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그 친구는 둘을 낳았지만 둘을 다 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게 부탁했다. 너를 지켜달라고. 남편은 편지 위에 손을 얹었다.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떨렸다. 어머니, 나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그의 등을 감싸 안았다. 편지는 계속됐다. 내가 윤희를 만났을 때 나는 처음엔 반대했다. 왜냐면 너희 둘이 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모르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둘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둘이 깨질까봐, 말을 하지 않으면 둘이 행복할까봐. 그래서 나는 비겁하게 침묵했다. 남편의 어깨가 다시 크게 흔들렸다. 나는 그의 손등을 감싸줬다. 편지는 마지막에 가까워졌다. 아들아, 너는 절대로 상처받아서는 안 되는 아이였다. 그래서 내가 지켜온 재산과 문서들 모두 윤희에게 남긴다. 남편은 편지를 든 손이 떨렸다. 왜 윤희에게? 나는 그에게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보여주었다. 윤희에게 남기는 건 내 재산이 아니라 너희 친모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울었다. 나도 남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우리 둘의 슬픔은 서로 닮아 있었다. 둘 다 어른들의 선택 속에서 진실을 잃어버렸던 아이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남편이 눈물을 닦고 조용히 말했다. 윤희야. 나는 그 얼굴을 바라봤다. 남편은 눈빛에 힘을 담아 말했다.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숨을 들이쉬고 그에게 말했다. 그건 이 다음 금고에 있어. 남편은 눈을 크게 떴다. 또 금고가 있어?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금고를 열려면 남편은 숨을 삼켰다. 뭘 해야 해? 나는 복권 뒷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숫자들 밑에 숨겨진 마지막 한 숫자를 찾아야 해. 남편은 복권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숨겨진 숫자. 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어머니가 우리 둘만 찾을 수 있게 숨겨놓은 마지막 비밀번호. 남편은 작게 속삭였다. 그럼 이제 마지막 금고로 가야겠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복권 뒷면을 다시 펼쳐보는 순간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숫자들이 적힌 줄 아래 아주 희미한 회색빛이 가늘게 번져 있었다. 처음엔 그냥 낡아서 생긴 얼룩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회색 부분은 특정 각도에서만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나는 복권을 조심스레 기울였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여기 숫자가 하나 더 있었네. 남편이 다가와 말했다.
어디? 나는 복권을 남편에게 건네며 그 부분을 가리켰다. 남편도 복권을 기울이며 말했다. 희미하게 보이긴 해. 나는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를 켰다. 밝은 빛이 복권을 비추자 희미한 숫자 한 개가 서서히 떠올랐다. 7. 남편이 속삭였다. 7.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숨겨진 마지막 숫자. 그리고 복권 뒷면 맨 아래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찾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숫자. 남편은 복권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어머니가 정말 우리 둘만 찾을 수 있게 숨겨놓은 거였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응. 우리가 이 진실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야. 남편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금고로 가야지.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제 마지막이야. 우리는 금고 봉투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다시 펼쳐보았다. 그 문장은 아주 짧았다. 너희 둘이 처음 만난 곳. 남편은 바로 알아차렸다. 그 공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벤치. 남편이 작게 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처음 얘기 나눴던 곳. 나는 그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도 겨울이었다. 바람이 차갑고 내 손은 시려웠고 남편은 그때도 한 손으로 내 손을 감싸줬다. 나는 그때의 감정이 지금 떠올라 괜히 속이 뜨거워졌다. 남편이 말했다. 가자. 밤 공기는 조용했다. 공원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우리 둘이 처음 앉았던 벤치. 그 벤치 아래 낡은 나무틀 사이에 작은 금속 상자가 살짝 보였다. 남편이 손을 뻗었다. 정말 있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어머니가 여기다 숨겨놓고 우리가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야. 남편은 상자를 조심히 꺼냈다. 금고는 처음 본 두 금고보다 더 작은 크기였다. 다이얼은 3자리 숫자. 남편이 복권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알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권 뒷면이 3줄. 우리가 태어난 날,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그리고 숨겨진 마지막 숫자. 3 숫자를 하나씩 눌렀다. 삑, 삑, 삑. 철컥. 금고가 열렸다. 나는 숨을 삼켰다. 남편도 숨을 들이마셨다. 금고 안에는 아주 작은 메모지 한 장과 USB 하나가 있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두 아이에게 너희를 낳은 사람으로서 나는 손을 떨며 USB를 꺼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 USB를 집으로 가져왔다. 방안을 어둡게 하고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파일 하나. 이름은 TOMICHILDREN. 나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화면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내 친모였다. 아주 젊었을 때의 모습. 아픈 기색이 조금 있는 얼굴. 하지만 우리 둘과 닮은 따뜻한 눈빛. 영상 속에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윤희야. 그리고 내 아들아. 남편의 숨이 멎었다. 나는 눈물이 고였다. 아마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 영상을 보겠지.
그녀는 작게 웃었다. 너희 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 하지만 그때의 나는 너희 둘을 다 안고 살 힘이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히 떨렸다. 그래서 친한 친구였던 영신이에게 너희 둘을 맡겼어. 윤희는 내가 직접 부탁했고, 너는 사정상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은 눈을 감았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나는 언젠가 너희 둘을 다시 만나.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너희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너희는 내가 지키고 싶었던 아이들이었다. 나는 그 말에 숨이 멎을 뻔했다. 남편도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봤다. 친모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둘이 서로를 찾게 된다면 나는 반대하지 않을 거야.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왜냐면 너희 둘이 나의 아이들이기 전에 너희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일 테니까. 나는 손이 떨렸다. 남편도 숨을 삼켰다. 영상 속 친모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너희 둘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축복할 거야. 그리고 영상은 천천히 꺼졌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우린 사랑받았던 거야.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래, 그랬네.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 어른들이 우리 때문에 평생을 고민했던 거야.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던 거야. 남편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윤희야,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선택은 우리 둘이 함께 하자. 남편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래, 함께 하자. USB 영상이 꺼진 화면을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바라보았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나는 그의 손을 조심히 잡았다. 괜찮아? 남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지려고 해. 조금만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다. 남편은 조금 떨리는 목으로 말했다. 윤희야, 우리 진짜 엄청난 비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구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런데 우리만 몰랐던 거였어.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네. 어머니도 친모도 서로 약속하고 서로 지켜주려고 애쓰고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네. 나는 조용히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우릴 아꼈던 거야. 그게 형태가 조금 어색했을 뿐. 남편은 작게 고개를 숙였다. 나 지금도 잘 모르겠어.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우리 관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많이 복잡하지. 남편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응. 나는 남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래도 난 이렇게 생각해. 남편이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나는 한 단어씩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남편이 숨을 삼켰다. 친모도, 어머니도 이미 자기 선택을 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지 직접 정해야 해. 남편은 내 눈을 오래 바라봤다. 눈빛 속엔 슬픔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고,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잃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속마음을 말했다. 난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 남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정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둘이 선택한 사랑도, 어머니들이 지키려 했던 마음도, 친모가 남긴 마지막 말도, 나는 그 모든 게 우리를 버리려 한 게 아니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희야. 나는 그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다. 우린 당신이나 나나 평생 진짜 가족이 뭔지 항상 불안해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런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붙잡은 게 난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 남편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고마워. 나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는 그 선택에 이유를 설명해 줄 사람도 반대할 사람도 없어. 우리가 그저 우리 삶을 살아가면 돼. 남편은 눈을 감고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 나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잠시 후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는 눈을 뜨고 말했다.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평생 남을 먼저 챙기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말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됐어. 남편이 눈물 속에서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는 내 손을 잡은 채 물었다. 근데 윤희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 모든 게 정말 끝난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 아니야. 마지막이 남았어. 남편은 숨을 삼켰다. 오늘 사연이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